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벌써 몇 년째 그렇다. 몸이 알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법을 배운 거다. 나 오미숙. 55세. 요양보호사 경력 12년. 좁은 원룸 창문 너머로 겨울 새벽 어둠이 깔려 있다. 나는 이불을 개고 찬물로 세수를 한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소리만이 고요한 방을 채운다. 거울 속 내 얼굴. 깊게 파인 눈과 주름, 거칠어진 손, 허리 굽은 어깨. 55년을 살았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고아원 출신이니까. 싱크대 옆 낡은 앨범을 펼친다. 고아원 시절 사진 한 장. 6살쯤 됐을까? 단체복을 입고 무표정하게 서 있는 나. 옆에는 같은 표정의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다. 왜 날 버렸을까? 중얼거려 본다. 답은 없다. 평생 답이 없었다. 오전 7시. 나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강남의 한 고급 요양원에 도착한다. 실버케어 VIP 센터. 이름부터 화려하다. 정문을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은은한 아로마 향이 섞여 있다. 부유한 노인들이 머무는 곳답다. 오미숙 선생님, 오늘부터 3층 VIP실 담당이세요. 센터장이 나를 불러 세웠다. 새로 오신 환자분인데 특별히 조심해야 해요. 어떤 분이신데요? 박순자 여사님. 75세. 재벌가 어르신이에요. 센터장은 서류철을 건넸다. 나는 환자 기록을 훑어본다. 이름 박순자. 나이 75세. 증상경도 인지장애 치매 초기. 가족 아들 강민준 52세. 대기업 부회장. 특이사항 최근 기억 혼란, 특정 이름 반복. 특정 이름이요? 경이라는 이름을 자꾸 부른대요. 가족 중엔 그런 이름이 없다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3층으로 올라간다. VIP실 복도는 일반 병실과 달랐다. 카펫이 깔려 있고 복도에는 그림이 걸려 있다. 301호. 박순자 여사의 방. 노크를 한다. 여사님, 요양보호사 오미숙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다.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간다. 방 안은 넓고 깨끗했다. 큰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들어온다. 침대 옆 소파에는 한 노인이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순자 여사.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 값비싼 실크 가운을 입고 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허공을 떠돌고 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박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를 본 순간 경이야? 여사의 눈이 커졌다. 떨리는 손이 내게로 뻗어진다. 경이야, 내가 왔구나. 저는 오미숙이에요, 여사님. 하지만 박 여사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벌떡 일어나 내게로 비틀거리며 다가온다. 경이야, 경이야. 그녀의 손이 내 얼굴을 어루만진다. 주름진 손가락이 내 뺨을, 이마를, 턱을 쓰다듬는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나는 얼어붙었다. 경이라는 이름. 왜 모르는 노인이 나를 보고 오는 걸까? 여사님, 저는 경이가 아니에요. 아니야, 넌 경이야. 엄마 딸이야. 엄마가 알아. 엄마가. 박 여사는 내 손을 꽉 잡는다. 그 힘이 생각보다 세다. 놓지 마. 제발 또 사라지지 마.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그녀는 내 품에 고개를 묻고 흐느낀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서 있다. 낯선 노인이 내게 매달려 온다. 엄마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단어. 평생 불러본 적 없는 단어.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려온다. 오후 2시. 박 여사는 점심 식사를 거부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오면 고개를 돌렸다. 경이 어디 갔어? 경이 불러줘.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불렀다.
오 선생님이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다시 301호로 들어간다. 박 여사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다. 식판은 그대로다. 여사님 식사하셔야죠. 내 목소리를 듣자 박 여사가 화들짝 돌아본다. 경희야.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을 보는 것처럼. 밥 먹어야지. 경희가 먹여줄래?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식판을 들고 여사 옆에 앉는다.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입가에 갖다 댄다. 아 하세요. 박 여사는 순한 아이처럼 입을 벌린다. 미음을 한 숟가락 삼킨다. 경희 손맛이네. 여사가 웃는다. 그 웃음이 너무 순수해서 나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경희야, 너 어디 갔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저는 오미숙이에요, 여사님. 아니야. 넌 내 딸 경희야. 엄마가 틀릴 리 없어. 박 여사의 손이 또 내 손을 잡는다.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그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흐른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여사의 손을 가만히 잡아준다. 괜찮아요, 여사님. 엄마 용서해 줄래? 경희야.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는다. 저녁 7시. 퇴근 시간. 나는 센터장실로 불려갔다. 오 선생님, 오늘 어땠어요? 박 여사님이. 절 자꾸 경희라고 부르세요. 역시 그러시는군요. 가족분께 여쭤봤는데 경희라는 사람은 주변에 없대요. 센터장이 한숨을 쉰다. 치매 초기의 흔한 증상이에요. 과거에 누군가와 혼동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나는 말을 잇지 못한다. 왜 나를 보고 오는 걸까? 왜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박 여사님이 오 선생님만 찾으시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센터를 나선다. 겨울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린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나는 오늘 하루를 곱씹는다. 경희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용서해 줄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온다. 평생 억눌러 왔던 것. 나도 엄마가 있었을까? 나도 누군가에게 경이었을까? 나를 버린 사람도 이렇게 울었을까?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내 손이 떨린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어둠 속에서 박 여사의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그리고 그녀가 쓰다듬던 내 뺨의 감촉. 엄마 손길이 이런 걸까? 5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 나는 눈을 감는다. 내일 또 박 여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경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싫지 않다. 3일이 지났다. 박순자 여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오면 식사를 거부했다. 약도 먹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들어가면 달랐다. 경희야 하고 부르며 환하게 웃었다. 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밥도 잘 먹고 약도 순순히 삼켰다. 센터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요양보호사 뭔가 했나봐. 박 여사님이 저렇게까지 집착하는 거 보면 재산 노리는 거 아닐까? 나는 들은 척 안 들은 척 했다. 익숙한 일이었다. 요양보호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언제나 그랬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전 10시. 301호 문이 거칠게 열렸다. 정장 차림의 50대 남자가 성큼 들어섰다. 값비싼 시계, 반들반들한 구두,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강민준. 박 여사의 아들이자 대기업 부회장이었다. 어머니. 그가 박 여사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목소리에 온기는 없다. 마치 업무 보고 받는 것 같은 톤이다. 박 여사는 창가에 앉아 있다가 아들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경희는 어디 갔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경희 같은 사람 없어요. 강민준이 차갑게 말한다. 그리고 나를 돌아본다. 당신이 새로운 요양보호사. 네, 오미숙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다.
강민주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그 시선이 불쾌하지만 참는다. 어머니가 당신만 찾으신다던데. 환자분께서 편안해하시면 다행이죠. 내 대답에 강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다. 혹시 어머니한테 뭐 들은 거 있어요? 네. 어머니가 치매 초기세요. 헛소리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말밖에 퍼뜨리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 경고가 섞여 있다. 저는 환자 돌봄만 합니다. 다른 건 신경 안 써요. 그래야 해요. 강민준이 돌아서며 센터장에게 전화를 건다. 복도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들린다. 301호에 CCTV 달아주세요. 어머니 안전 때문에. 네, 오늘 중으로. CCTV. 감시하겠다는 거다. 나는 주먹을 꽉 쥔다. 오후 3시. CCTV가 설치되었다. 301호 천장 구석에 작은 카메라가 붙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인다. 박 여사는 카메라를 신경 쓰지 않는다. 여전히 창가에 앉아 허공을 바라본다. 여사님 산책 나가실까요? 내 목소리에 박 여사가 돌아본다. 경희야, 같이 갈래? 네, 같이 가요. 나는 여사의 팔을 받쳐들고 천천히 복도로 나선다. 1층 정원에는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다. 벤치에 앉자 박 여사가 내 손을 꼭 잡는다. 경희야. 네. 나는 더 이상 정정하지 않는다. 여사가 편안해하니까.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지?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무것도 못 해줬어. 미안해. 괜찮아요, 여사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박 여사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본다. 그 눈에 눈물이 고인다. 경희야, 엄마 용서해 줄래? 뭐리요? 엄마가 너를. 말이 끊긴다. 박 여사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낀다. 나는 여사의 등을 토닥인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노인은 진심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내가 속삭이자 박 여사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고맙다, 경희야. 엄마 딸이 되어줘서. 그 말이 가슴을 찌른다. 나는 평생 누구의 딸이 되어본 적이 없다. 저녁 6시. 강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서류 가방을 들고 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박 여사는 저녁 식사 중이다. 내가 미움을 떠먹이고 있다. 강민준이 나를 본다. 나가 있어요. 하지만 박 여사가 내 손을 꽉 잡는다. 경희 가면 안 돼. 밥 못 먹어. 어머니. 강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정신 좀 차려요. 저 사람은 경희가 아니에요. 요양보호사예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박 여사가 움찔한다. 나도 움찔한다. 강민준이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낸다. 계약서 같은 서류다. 어머니, 이거 서명 좀 해요. 회사 일 때문에 급해요. 뭔데? 박 여사가 서류를 본다. 하지만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지 눈을 가늘게 뜬다. 그냥 서명만 하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강민준이 펜을 내민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본다. 뭔가 이상하다. 치매 환자에게 중요한 서류 서명을 받으려 한다는 게. 여사님 잘 읽어보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강민준이 날카롭게 나를 본다. 당신이 왜 나서요? 환자분이 제대로 이해하셔야죠. 당신 요양보호사잖아요. 환자나 돌봐요. 그의 목소리가 차갑다. 박 여사가 서류를 밀어낸다. 오늘은 싫어. 머리 아파. 어머니. 강민준의 얼굴이 굳는다. 이거 중요한 거라니까요. 어머니가 서명 안 하시면 회사 일이 꼬여요. 그래도 싫어. 경희가 읽어보래. 박 여사가 내게 서류를 밀어준다. 강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분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서류를 집어든다. 빠르게 내용을 훑어본다.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법정 대리인 지정, 회사 지분 처분 동의. 이건 내가 말하려는 순간 강민준이 서류를 낚아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환자분이 보라고 하셔서요. 참견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집안 일이에요. 강민준이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나를 노려본다. 당신 어머니한테 뭐 불어넣은 거 아니에요? 네. 왜 어머니가 갑자기 당신만 믿는 거죠? 3일 만에.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뭔가 했을 거예요. 강민준이 한 걸음 다가선다. 위압적인 자세다. 경고합니다. 어머니한테서 한 푼도 받으려 하지 마세요. CCTV 다 찍히고 있어요. 나는 참는다. 주먹을 꽉 쥔 채.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민준아, 그만해. 경희는 나쁜 애 아니야.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강민준이 소리친다. 박 여사가 움찔하며 눈을 감는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환자분 놀라시잖아요. 나가세요. 뭐라고요? 내가 강민준을 똑바로 본다. 소리 지르시면 환자분한테 안 좋아요. 나가주세요. 강민준의 얼굴이 붉어진다. 당신이 감히. 저는 이 환자분 담당 요양보호사예요.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잠시 정적이 흐른다. 강민준이 코웃음을 친다. 좋아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그는 돌아서서 나간다. 문이 쾅 닫힌다. 나는 무릎에 힘이 풀린다. 떨리는 손으로 박 여사를 본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박 여사는 울고 있다. 경희야, 무서웠지? 미안해. 아니에요. 민준이가 원래 저래. 엄마 말 안 들어. 괜찮아요, 여사님. 나는 여사를 꼭 안아준다. 천장에 CCTV 빨간 불이 깜빡인다. 저 카메라 너머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을 것이다. 밤 10시. 퇴근하려는데 센터장이 나를 불렀다. 오미숙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해요. 센터장실로 들어가니 강민준이 앉아있다. 가슴이 철렁한다. 앉아요. 센터장이 의자를 가리킨다. 나는 앉는다. 강민준이 팔짱을 끼고 나를 본다. 오미숙 선생님, 혹시 박 여사님한테 뭐 특별한 말씀 들은 거 있어요? 아니요. 정말이요? 정말입니다. 강민준이 스마트폰을 꺼낸다. 뭔가를 재생한다. CCTV 영상이다. 오후 3시 정원 벤치. 박 여사가 내 손을 잡고 우는 장면. 소리도 녹음되어 있다. 경희야, 엄마 용서해 줄래?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강민준이 영상을 멈춘다. 이게 뭡니까? 저는 환자분을 위로한 것뿐이에요. 위로. 어머니가 당신을 딸이라고 착각하게 내버려둔 거잖아요. 환자분이 편안해 하시니까요. 편안해요? 강민준이 비웃는다. 당신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든다. 그를 똑바로 본다. 저는 요양보호사예요. 환자 돌보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요? 그럼 왜 어머니가 3일 만에 당신한테 집착하는 거죠? 모릅니다. 저도 이상해요. 거짓말.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센터장님, 이 사람 교체해 주세요. 센터장이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그런데 부회장님, 박 여사님이 오 선생님만 찾으시는데 그게 문제라니까요. 강민준이 책상을 탁 친다. 어머니를 조종하고 있다고요. 안 보여요? 조종이요? 내가 끼어든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사님이 절 경이라고 부르시는 것뿐이에요. 왜 정정 안 해요? 왜 그 착각을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환자분이 불안해하실까 봐요. 내 목소리가 커진다. 강민준이 멈춘다. 치매 환자는 현실 인식이 혼란스러워요. 억지로 정정하면 더 불안해하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 말에 맞춰주는 게 기본이에요. 나는 숨을 고른다.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강민준이 나를 노려본다. 좋아요. 계속 이래요. 대신 그가 한 걸음 다가선다. 어머니한테 재산 관련된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날로 고소합니다. 알겠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강민준이 센터를 나간다. 센터장이 한숨을 쉰다. 오 선생님 조심하세요. 강 부회장님 무서운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나는 센터를 나선다. 겨울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린다. 주먹이 떨린다.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조종하고 있다고요. 귀에 쟁쟁 울린다. 언제나 그랬다. 가난한 사람은 약자는 고아 출신은 뭘 해도 의심받는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는다. 박순자 여사. 저 노인은 진심으로 나를 찾는다. 경이라는 이름으로, 딸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평생 누구의 딸이 아니었다. 하지만 저 노인에게는 나는 딸이다. 그게 착각이든 치매든 나는 그 곁을 지킬 것이다. 내일도 301호로 갈 것이다. 그리고 또 경이라고 불릴 것이다. 강민준이 뭐라 하든. 일주일이 지났다. 강민준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CCTV는 2대로 늘어났다. 복도에도 화장실 앞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센터 직원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휴게실에 들어가면 대화가 뚝 끊겼다. 저 사람 박 여사 재산 노린데 부회장님이 직접 경고했다던데. 무섭지도 않나 봐. 아직도 붙어 있잖아.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도시락을 꺼내 혼자 먹는다. 익숙하다. 평생 혼자였으니까. 하지만 가슴은 무겁다. 오전 9시. 301호로 들어간다. 박 여사는 창가에 앉아 있다. 오늘따라 얼굴이 창백하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에 박 여사가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환하게 웃는다. 경이야. 왔구나. 네, 왔어요. 나는 여사 옆에 앉는다. 손을 잡아준다. 여사의 손이 차갑다. 여사님,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괜찮아. 경이 손 잡으면 따뜻해. 박 여사가 내 손을 꼭 쥔다. 그때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온다. 따뜻한 미음과 반찬. 여사님 진지 드세요. 나는 숟가락을 든다. 미음을 떠서 여사 입가에 갖다 댄다. 하지만 박 여사가 고개를 돌린다. 배 안 고파.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싫어. 여사님. 경이가 먹여줘도 싫어. 오늘은 밥 생각 안 나. 이상하다. 박 여사는 언제나 내가 먹이면 잘 먹었다.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럼 왜? 경이야. 박 여사가 나를 본다. 눈빛이 또렷하다. 치매 환자 같지 않은 눈빛. 사람들이 너 괴롭히지. 나는 말문이 막힌다. 민준이가 너한테 못되게 굴지. 아니에요. 거짓말. 엄마가 다 알아.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미안해, 경이야.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아니에요, 정말. 있잖아. 박 여사가 내 손을 더 꽉 쥔다. 엄마가 너 지켜줄게. 이번엔 꼭 지켜줄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여사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창밖을 본다. 나는 불안하다. 오후 2시. 강민준이 센터장과 함께 나타났다. 두 사람은 센터장실로 들어간다. 30분쯤 지나자 센터장이 나를 호출했다. 오미숙 선생님 잠깐 들어오세요. 가슴이 철렁한다. 센터장실. 강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다. 표정이 차갑다. 앉으세요. 센터장이 말한다. 나는 앉는다. 오 선생님 죄송하지만 센터장이 말을 잇지 못한다. 강민준이 대신 말한다. 오늘부로 어머니 담당에서 제외됩니다. 나는 숨이 멎는다. 왜요? 왜긴요? 어머니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요.
그건 치매 진행 때문이지 제 탓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당신만 찾으시면서 다른 사람은 거부하세요. 이건 건강한 치료 환경이 아니에요. 그건 환자분이 저를 편안해 하시니까. 편안해요? 강민준이 끼어든다. 당신한테 의존하게 만들어 놓고 편안하다고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딸이라고 착각하게 내버려 뒀잖아요. 그게 의존 아니고 뭐예요? 나는 입술을 깨문다. 센터장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오 선생님, 이해해 주세요. 환자 가족분 의견을 존중해야 해요. 그럼 누가 박 여사님을 돌봐요? 다른 요양보호사가 배정될 거예요. 박 여사님은 다른 사람한테는 밥도 안 드세요. 그건 당신이 잘못 만든 습관이에요. 강민준이 소리친다. 어머니를 당신한테 의존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자기만 돌볼 수 있다고요? 나는 주먹을 꽉 쥔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어요.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됩니다. 강민준이 일어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는다. 이건 비밀유지 서약서입니다. 어머니에 대해 들은 모든 것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서명하세요. 나는 서류를 본다. 빼곡한 법률 용어들. 서명 안 하면요? 민사 형사상 책임 묻겠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차갑다. 나는 펜을 든다. 손이 떨린다. 서명란에 이름을 쓴다. 오미숙. 잘 생각하셨어요. 강민준이 서류를 챙겨 나간다. 센터장이 미안하다는 듯 말한다. 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다리에 힘이 없다. 센터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다. 301호 문 앞에 선다. 마지막으로 인사는 해야 하지 않을까? 노크를 한다. 여사님, 저예요. 문을 연다. 박 여사는 침대에 누워있다. 눈을 감고 있다. 여사님. 내 목소리에 박 여사가 눈을 뜬다. 경희야. 네. 나는 침대 옆에 앉는다. 저 여사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내일부터 제가 못 와요. 박 여사의 얼굴이 굳는다. 왜? 담당이 바뀌었어요. 다른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싫어.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난다. 난 경희 아니면 싫어. 여사님, 진정하세요. 안 돼. 경희 가면 안 돼. 박 여사가 내 손을 꽉 잡는다. 손톱이 파고든다. 제발 가지 마. 또 떠나지 마. 엄마 혼자 두지 마.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나도 눈물이 난다. 죄송해요, 여사님.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돼. 안 돼. 박 여사가 고개를 젓는다. 경희 없으면 엄마 못 살아. 밥도 못 먹어. 약도 안 먹어. 여사님. 정말이야. 경희 안 오면 엄마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 말이 가슴을 찌른다. 나는 여사를 꼭 안아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나는 출근하지 않았다.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천장을 봤다. 핸드폰이 울렸다. 센터장이었다. 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박 여사님이 식사를 거부하세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가슴이 철렁한다. 다른 선생님은요? 아예 거들떠도 안 보세요. 오 선생님 찾으시면서 계속 우세요. 나는 입술을 깨문다.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알아요. 그냥 알려드리려고요. 전화가 끊긴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틀째. 센터에서 또 전화가 왔다. 오 선생님, 박 여사님이 이틀째 금식 중이세요. 물도 안 드세요. 나는 할 말이 없다. 강 부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말을 안 들으신대요.
계속 오미숙 선생님만 찾으세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러다 큰일 나면. 센터장의 목소리가 떨린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본다. 겨울 하늘이 잿빛이다. 박순자 여사. 그 노인이 자꾸 떠오른다. 경희야 라고 부르던 목소리. 엄마가 지켜줄게 라던 약속. 사흘째.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센터로 향한다. 정문을 들어서자 간호사들이 수군거린다. 저 사람 왜 왔어? 해고됐잖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3층으로 올라간다. 301호 앞에 섰을 때 강민준이 나온다. 우리 눈이 마주친다. 당신 왜 왔어요? 여사님 뵈러 왔어요. 출입 금지 통보 받았잖아요. 환자분이 식사를 안 하신다면서요. 강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그게 당신 때문이에요. 제 때문이요? 당신이 어머니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세뇌시킨 거예요. 나는 참았던 말을 내뱉는다. 세뇌요? 제가 뭘 했는데요? 어머니를 딸이라고 착각하게 내버려 뒀잖아요. 그게 환자분한테 유일한 위로였어요. 내 목소리가 커진다. 박 여사님은 치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세요.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있어요. 그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평온해하시는 순간이 절 볼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왜요? 환자가 편안해하면 안 돼요? 당신한테 의존하게 되잖아요. 의존이요? 나는 한 걸음 다가선다. 박 여사님은 평생 혼자였어요. 아들은 일만 하고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친구도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오셨어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강민준이 입을 다문다. 박 여사님은 저를 통해 잃어버린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게 경이든 누구든. 그게 뭐가 나빠요? 당신은 요양보호사예요. 감정이입하면 안 돼요. 감정이입이요? 나는 웃는다. 쓴웃음이다. 저는 평생 고아였어요.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그런 제가 누군가한테 딸이라고 불린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말이 터져 나온다. 저도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왜 저를 경이라고 부르시나? 하지만 박 여사님이 제 손을 잡고 우시는 걸 보면서 저도 위로받았어요. 강민준이 나를 본다. 그래서 제가 세뇌를 했다고요? 제가 재산을 노렸다고요? 나는 눈물을 닦는다. 저는 그냥 누군가의 딸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복도가 조용해진다. 강민준이 입을 연다. 하지만 당신은 박순자의 딸이 아니에요. 알아요. 나는 고개를 숙인다. 알아요. 저는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요양보호사일 뿐이에요. 그럼. 하지만 박 여사님한테는 제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나는 고개를 든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이러다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요? 강민준이 말이 없다. 제발이에요. 딱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밥이라도 드시게 할게요. 안 됩니다. 왜요? 당신이 들어가면 어머니는 더 당신한테 매달릴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대로 굶어 죽으라고요? 강민준이 입술을 깨문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가 한숨을 쉰다. 30분. 30분만 드립니다. 식사만 시키고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다. 강민준이 비켜선다. 나는 301호 문을 연다. 방 안은 어둡다. 커튼이 쳐져 있다. 박 여사는 침대에 누워 있다. 얼굴이 더 야위었다. 여사님. 내 목소리에 박 여사가 눈을 뜬다. 그리고 나를 본다. 경희야. 목소리가 가늘다. 네, 왔어요. 나는 침대 옆에 앉는다. 여사의 손을 잡는다. 손이 차갑고 마르다. 왔구나. 정말 왔구나.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네,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나도 운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운다. 문 밖에서 강민준이 그 모습을 지켜본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친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박 여사를 돌보게 되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30분만. 식사 시간에만. 다른 때는 출입 금지. 강민준이 정한 규칙이었다. 나는 받아들였다. 30분이라도 박 여사를 볼 수 있다면. 일주일이 지났다. 오늘도 점심시간. 나는 301호로 들어간다. 박 여사는 창가에 앉아 있다. 오늘따라 단정한 옷을 입고 있다. 여사님, 오늘 어디 가세요? 응. 친구가 온대. 친구요? 윤미란. 엄마 오랜 친구야. 박 여사가 드물게 또렷한 목소리로 말한다. 치매 환자는 최근 기억은 잊어도 오래된 기억은 선명하다고 했다. 윤미란이라는 이름은 아주 오래된 기억인 모양이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린다. 순자야, 나야.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선다. 70대 중반쯤 보이는 여성. 단정한 한복을 입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다. 윤미란 여사였다. 어머나 순자. 윤 여사가 박 여사에게 다가가 손을 잡는다. 미란아. 박 여사가 환하게 웃는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다. 그렇게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두 노인은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바라본다. 윤 여사가 나를 본다. 이분은? 저는 요양보호사 오미숙입니다. 그러시구나. 수고가 많으세요. 윤 여사가 정중하게 인사한다. 나는 고개를 숙인다. 두 분 편히 계세요. 저는 밖에 있을게요. 나가려는데 박 여사가 내 손을 잡는다. 경희야, 가지마. 같이 있어. 윤 여사의 눈빛이 변한다. 경희. 박 여사가 나를 가리킨다. 이해가 경희야. 엄마 딸. 윤 여사가 나를 자세히 본다.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본다.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순자야, 이분은 요양보호사라며? 응. 그런데 경희야. 엄마 딸이야. 박 여사가 우긴다. 윤 여사가 나를 의자에 앉힌다. 잠깐 앉아 계세요. 그리고는 박 여사와 둘이서 소파에 앉는다. 순자야, 요즘 어때? 경희가 와서 좋아. 그래. 경희가. 언제 왔어? 한 달쯤 됐나? 박 여사가 중얼거린다. 실제로는 2주 정도밖에 안 됐다. 윤 여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순자야, 경희 얘기 좀 해줄래? 엄마가 어떻게 기억해? 박 여사의 얼굴이 흐려진다. 잘 기억 안 나. 그냥 엄마가 미안한 일이 있어. 뭐가 미안한데? 경희를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어.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아주 작을 때, 손바닥만 했을 때, 엄마가 품에 안았는데, 말이 끊긴다. 그 뒤는 윤 여사가 재촉한다. 기억이 안 나. 그냥 없어졌어. 사라졌어. 박 여사가 고개를 떨군다.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왔어. 경희가 왔어. 그녀가 나를 본다. 윤 여사도 나를 본다. 오미숙 선생님. 네. 혹시 부모님은? 나는 잠시 망설인다. 고아원 출신이에요. 부모님 얼굴 모릅니다. 윤 여사의 눈빛이 흔들린다. 언제부터 고아원에? 5살 때부터라고 들었어요. 그 전 기억은 없어요. 5살. 윤 여사가 중얼거린다. 그럼 지금 나이는? 55세입니다. 55세. 윤 여사가 계산하는 듯 눈을 감는다. 그럼 1969년생이네요? 네. 윤 여사의 손이 떨린다. 순자야. 응. 경희가 태어난 해가 언제였지? 박 여사가 멍하니 천장을 본다. 잘 기억 안 나. 오래됐어. 69년이었어. 1969년.
윤 여사의 목소리가 떨린다. 나는 두 노인을 번갈아 본다. 뭔가 이상하다. 윤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온다. 손 좀 보여주시겠어요? 손이요? 네. 나는 손을 내민다. 윤 여사가 내 손을 받아든다. 손바닥을 펼쳐본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살핀다. 그리고 왼손 새끼손가락에서 멈춘다. 이 흉터. 윤 여사가 손가락 끝 작은 흉터를 가리킨다.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는 모르겠어요. 윤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순자야. 응. 경희 손가락. 기억나? 박 여사가 고개를 갸웃한다. 손가락? 경희 태어났을 때 왼손 새끼손가락에 흉터 있었잖아. 박 여사의 눈이 커진다. 맞아. 있었어. 작은 흉터. 그녀가 벌떡 일어나 내게 다가온다. 경희야, 손 보여봐. 나는 손을 내민다. 박 여사가 내 왼손 새끼손가락을 본다. 작은 흉터를 손끝으로 쓰다듬는다. 이거야. 이거.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린다. 경희 태어났을 때 간호사가 실수로 손가락을 베었어. 그래서 흉터가 생겼지. 윤 여사가 내 손을 놓지 않는다. 오미숙 선생님, 혹시 출생 기록 같은 거 있으세요? 없어요.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아무것도 없었대요. 이름은요? 고아원에서 지어준 거예요. 오미숙. 그냥 흔한 이름이죠. 윤 여사가 박 여사를 본다. 순자야, 경희 본명 뭐였지? 박 여사가 기억을 더듬는다. 경희. 아니, 본명은. 말이 끊긴다. 기억 안 나. 너무 오래됐어. 윤 여사가 한숨을 쉰다. 그때 문이 열린다. 강민준이 들어선다. 어머니, 윤 이모 오셨다. 그가 말을 멈춘다. 윤 여사가 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다. 뭐 하시는 겁니까? 민준아. 윤 여사가 강민준을 본다. 이 선생님 손 좀 봐. 왜요? 왼손 새끼손가락. 흉터 있어. 그게 왜요? 내 어머니가 낳았던 아기. 경희. 그 애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 강민준의 얼굴이 굳는다. 설마 그게. 윤 여사가 나를 본다. 오미숙 선생님, 혹시 DNA 검사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DNA요? 네. 박순자 여사님과. 나는 숨이 멎는다. 저는 그냥 요양보호사예요.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윤 여사의 목소리가 간절하다. 순자는 4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어요. 경이라는 이름으로. 40년이요? 네. 19살 때 낳았던 아기. 가족들이 강제로 빼앗아 갔어요. 어디로 보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윤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순자는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딸을 지키지 못한 것에. 나는 박 여사를 본다. 박 여사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강민준이 끼어든다. 윤 이모,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이제 와서. 민준아. 윤 여사가 강민준을 본다. 내 어머니가 평생 찾던 아이가 어쩌면 지금 여기 있을지도 몰라. 그건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윤 여사가 단호하게 말한다. 강민준이 나를 본다. 복잡한 눈빛이다. 나도 혼란스럽다. 박순자 여사의 딸. 40년 전에 빼앗긴 아기. 그게 나라고. 말도 안 돼.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다. 하지만 왼손 새끼손가락의 흉터. 고아원에 버려졌던 나. 1969년생. 모두 일치한다. 우연일까? 저는 모르겠어요. 내 목소리가 떨린다. 윤 여사가 내 손을 꼭 잡는다. 검사 한번 해봐요. 그럼 다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렵다. 결과가 나오는 게 만약 아니라면, 만약 일치한다면
둘 다 무섭다. 박 여사가 내게 다가온다. 경희야. 네. 엄마 딸 맞지?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박 여사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 맞아. 엄마가 알아. 넌 엄마 딸이야. 여사님. 검사 같은 거 필요 없어. 엄마 가슴이 알아. 박 여사가 나를 꼭 안는다. 윤 여사가 조용히 말한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해요, 순자야. 세상이 인정해줘야지. 강민준이 한숨을 쉰다. 알겠습니다. 검사 주선하죠. 그가 나를 본다. 오미숙 씨,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해볼게요. 그날 저녁. 병원 검사실. 나와 박 여사는 나란히 앉아 있다. 간호사가 체열을 한다. 바늘이 피부를 뚫는 순간 따끔한 통증이 온다. 빨간 피가 튜브에 차오른다. 박 여사도 체열을 한다. 두 개의 튜브. 두 사람의 피. 간호사가 말한다.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일주일. 긴 시간이다. 병원을 나서는데 강민준이 나를 부른다. 오미숙 씨. 네. 만약에 결과가 일치하면 그는 말을 잇지 못한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나는 놀란다. 강민준이 나에게 고개를 숙인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 딸이라면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한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밤 풍경이 흘러간다. 일주일 후.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아니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두 손을 꼭 쥔다. 왼손 새끼손가락에 작은 흉터. 이것이 진짜 증거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이미 박순자 여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엄마처럼. 일주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나는 매일 301호를 찾았다. 박 여사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경희야, 결과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 너는 엄마 딸이야. 그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게도 했다. 만약 아니라면 이 따뜻함도 끝나는 걸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기다릴 뿐이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을. 일주일이 지났다. 오늘은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나는 아침부터 손이 떨렸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다. 물만 마셨다. 오후 2시. 병원 상담실. 나 박순자 여사, 강민준, 윤미란 여사. 네 사람이 앉아 있다. 의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온다. 결과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의사가 봉투를 뜯는다. 서류를 꺼낸다. 박순자 여사님과 오미숙 씨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모자 관계 일치율 99.9%입니다. 세상이 멈춘다. 99.9%. 의사의 목소리가 계속된다. 생물학적으로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박순자 여사님은 오미숙 씨의 친모가 맞습니다. 박 여사가 흐느낀다. 경희야. 정말 내가 맞구나. 윤 여사가 눈물을 닦는다. 강민주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본다.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 너무 큰 충격이라 뇌가 작동을 멈춘 것 같다. 친모. 박순자가 내 친모.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아니, 버려진 건 맞는데. 박순자가 나를 버린 것이다. 40년 전에.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다. 박 여사가 내 손을 잡으려 하지만 나는 슬쩍 피한다. 여사님,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경희야. 나중에 봬요. 나는 빠르게 걸어 병원 밖으로 나간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린다. 벤치에 앉는다. 손이 떨린다. 온몸이 떨린다. 99.9%. 친모.
40년. 버려진 아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인다. 왜? 왜 날 버렸어? 왜 40년을 찾지 않았어? 왜 이제 와서? 질문들이 쏟아진다. 답은 없다. 누군가 내 옆에 앉는다. 윤미란 여사다. 미숙 씨.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힘드시죠? 윤 여사가 조용히 말한다. 당연해요. 갑자기 친엄마를 찾았는데 40년이 지났으니까. 나는 고개를 돌린다. 여사님은 아세요?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 여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아요. 다 봤어요. 내가 유일한 증인이에요. 그녀가 깊은 숨을 쉰다. 들려드릴게요. 순자가 왜 당신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윤 여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1969년. 순자는 20도 안 된 재벌가 딸이었어요. 공주처럼 자랐죠. 그해 여름 순자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이름은 김재훈. 가난한 대학생이었어요. 둘은 사랑에 빠졌어요. 신분 차이 따위 상관없이. 하지만 순자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재벌 회장이었던 그 사람은 결사 반대했죠. 김재훈을 돈으로 회유했어요. 순자를 떠나라고. 하지만 재훈은 거절했어요. 그러자 회장은 강제로 둘을 떼어놨어요. 순자를 집에 가뒀고 재훈은 군대로 강제 입대시켰어요. 그게 1969년 가을이었어요. 윤 여사가 잠시 말을 멈춘다. 그런데 순자가 임신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석 달째였어요. 재벌가 미혼모.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스캔들이었죠. 순자 아버지는 미쳤어요. 낙태를 강요했어요. 순자를 병원으로 끌고 갔죠. 하지만 순자는 버텼어요. 수술대에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회장은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순자를 시골 별장에 가뒀어요. 출산할 때까지. 나만 면회가 허락됐어요. 어릴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윤 여사의 목소리가 떨린다. 1969년 12월. 순자는 별장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겨울밤이었어요. 의사도 없이. 나랑 산파 하나뿐이었어요. 순자는 죽을 뻔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하지만 아기는 살았어요. 작고 예쁜 여자아기. 순자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울었어요. 경이야, 경이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하지만 윤 여사가 눈물을 닦는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아버지가 사람들을 보냈어요. 아기를 빼앗아 갔어요. 순자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기를 돌려달라고. 하지만 힘으로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아기는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회장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한마디만 했어요. 아기는 죽었다. 잊어라. 윤 여사가 나를 본다. 순자는 믿지 않았어요. 아기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40년 동안 찾아 헤맸어요.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고아원마다 수소문하고.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이름도 얼굴도 흔적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윤 여사가 내 손을 잡는다. 당신이 나타난 거예요. 왼손 새끼손가락에 흉터. 1969년생. 고아원 출신. 모든 게 일치했어요. 미숙 씨, 당신이 경이에요. 순자가 40년 동안 찾던 그 아이. 나는 눈물이 난다. 하지만 이게 슬픔인지 분노인지 모르겠다. 그럼 저를 버린 건 박 여사가 아니라 할아버지네요. 윤 여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순자는 끝까지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그럼 그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나는 허탈하게 웃는다. 그럼 묻지도 못하네요. 왜 날 버렸냐고. 윤 여사가 내 어깨를 감싼다. 미안해요. 어른들이 미안해요. 나는 운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운다.
저녁. 센터로 돌아왔다. 301호 앞에 선다. 노크를 한다. 들어와. 박 여사의 목소리. 문을 열고 들어간다. 박 여사는 침대에 앉아 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다. 계속 울었나 보다. 경희야.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냥 서 있다. 박 여사가 일어나 내게 다가온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 왜요? 응. 왜 미안해요? 박 여사가 눈물을 흘린다.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버린 거잖아요. 내 목소리가 날카롭다. 아니야. 엄마는 안 버렸어. 빼앗긴 거야. 똑같아요. 박 여사가 비틀거린다. 나는 계속 말한다. 저는 40년을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파출부로 살았어요. 요양보호사로 살았어요. 경희야. 단 한 번도 엄마라는 사람을 불러본 적 없어요.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내 목소리가 커진다. 40년이에요. 40년. 제 인생 전부예요. 나도 운다. 저는 평생 궁금했어요. 왜 날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박 여사가 무릎을 꿇는다. 잘못한 거 없어. 경희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럼 왜요? 왜 날 찾지 않았어요? 찾았어. 40년 동안 찾았어. 거짓말. 정말이야. 박 여사가 비틀거리며 서랍으로 간다. 서랍을 연다. 안에서 낡은 상자를 꺼낸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 낡은 사진들, 사립탐정 명함들, 고아원 리스트, 그리고 작은 분홍 신발 한 짝. 이게 뭐예요? 박 여사가 신발을 꺼낸다. 내가 태어났을 때 신겼던 거야. 한 짝만 남았어. 빼앗기던 날 엄마가 꼭 쥐고 있었던 거. 그녀가 신발을 쓰다듬는다. 40년 동안 이것만 보고 살았어. 경희야, 엄마가 못난 거 알아. 힘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널 지키지 못한 거 알아. 하지만 박 여사가 나를 본다.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단 하루도. 그녀가 무릎 꿇은 채 내게 손을 뻗는다. 용서해 줄래? 경희야. 나는 그 작은 분홍 신발을 본다. 40년 된 신발. 한 짝만 남은 신발. 가슴이 무너진다. 나는 주저앉는다. 박 여사가 나를 꼭 안는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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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여사를 안는다. 아니, 이제는 엄마라고 불러야 하나?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운다. 40년. 너무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끝났다. 딸이 엄마를 찾았다. 엄마가 딸을 되찾았다. 한참 후,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두 사람이 바닥에 앉아 우는 모습을 본다. 어머니. 그리고 그가 나를 본다. 누나. 나는 고개를 든다. 강민준이 무릎을 꿇는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인다. 누나를 의심하고 감시하고 내쫓으려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한다. 강민준. 내 남동생. 믿기지 않는다. 박 여사가 말한다. 민준아, 경희 누나야. 내 친누나. 강민준이 고개를 든다. 눈이 빨갛다. 저 평생 외동이었어요. 그가 웃는다.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하다. 형제가 생겼네요. 누나가 생겼어요. 나도 웃는다. 나도 평생 혼자였어요. 이제 가족이 생긴 거예요. 엄마, 남동생.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는다. 창밖으로 겨울 석양이 지고 있다. 긴 어둠이 끝나고 이제 빛이 온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박순자 여사의 딸이 되었다.
법적으로도 인정받았다. 호적에 올랐다. 이름도 바뀌었다. 오미숙에서 박경희로. 55년 만에 받은 새 이름. 하지만 낯설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상하다. 박경희. 이게 나인가? 센터에서는 모든 게 변했다. 직원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어제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손하게 인사한다. 박 부회장님 따님이시라며. VIP 환자 가족이라며. 나는 그게 불편하다. 어제까지 나는 그냥 요양보호사 오미숙이었다. 오늘은 재벌가 딸 박경희다. 하루 만에 신분이 바뀌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다. 55년을 오미숙으로 살았다. 오후 3시. 301호. 엄마. 박순자 여사가 침대에 앉아 있다. 아직도 엄마라고 부르기가 어렵다. 여사님. 내가 부르자 박 여사가 돌아본다. 경희야 왔니? 네. 나는 옆에 앉는다. 오늘 기분이 어때? 좋아. 경희가 있으니까. 박 여사가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이 아프다. 40년. 우리 사이에는 40년이라는 빈 공간이 있다. 메울 수 없는 시간. 엄마. 응. 박 여사가 내 손을 잡는다. 물어봐도 돼요? 뭐든 물어봐. 아빠는요? 제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굳는다. 재훈이. 네. 김재훈. 내 아빠. 박 여사가 먼 곳을 본다. 군대 갔다가 돌아왔어. 3년 뒤에. 그때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 뒤였어. 아빠가 정한 사람이랑. 민준이 아빠.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린다. 재훈이는 나를 찾아왔어. 아기가 어떻게 됐냐고. 나는 말할 수가 없었어. 아기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거짓말했어. 아기는 죽었다고. 재훈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 박 여사가 눈물을 닦는다. 그 뒤로 못 봤어.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것도 몰라. 나는 숨이 막힌다. 그럼 제 친아빠는? 찾을 수가 없어. 미안해. 박 여사가 내 손을 꼭 쥔다. 엄마가 다 망쳐놨어. 미안해. 나는 손을 빼낸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경희야. 나중에 봬요. 나는 일어나 방을 나온다. 복도. 강민준이 서 있다. 누나. 나는 그냥 지나치려 한다. 잠깐만요. 그가 내 앞을 막아선다.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또 우시더라고요. 누나 때문에. 제 잘못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강민준이 말을 잇지 못한다. 누나 시간이 필요하신 거 알아요. 40년이 하루아침에 풀릴 리 없죠. 나는 그를 본다.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지. 당연해요. 55년을 오미숙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박경희가 되라고 하니까.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인다. 천천히 하세요. 저희가 기다릴게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간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이제는 내 집이 아니다. 강민준이 펜트하우스를 마련해줬다. 재벌가 딸에게 어울리는 집이라며. 하지만 나는 여기가 불편하다. 너무 넓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낯설다. 원룸이 편했다. 좁지만 내 공간이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본다. 서울 야경이 펼쳐진다. 예쁘다. 하지만 외롭다. 핸드폰이 울린다. 강민준이다. 받지 않는다. 또 울린다. 이번에는 박 여사다. 받지 않는다. 나는 핸드폰을 꺼버린다. 사흘 후. 센터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박 여사 상태가 안 좋다고. 급히 달려간다. 301호.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여 있다. 무슨 일이에요? 의사가 나를 본다. 박 여사님 치매가 급격히 악화되셨어요.
뭐라고요?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최근 감정 기복이 심하셨죠?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간다. 박 여사가 침대에 누워 있다. 눈은 떠 있지만 초점이 없다. 여사님, 내가 부른다. 박 여사가 나를 본다. 누구세요? 심장이 멎는다. 저예요. 경이요. 경이? 박 여사가 고개를 갸웃한다. 누가 경이에요? 나는 한 걸음 다가간다. 저요. 딸이요. 딸. 박 여사가 웃는다. 나 딸 없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찌른다. 여사님, 저 잊으셨어요? 미안한데 처음 보는 분 같은데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낯설다. 경이 찾아야 해요. 내 딸 찾아야 한다고요. 저예요. 내 목소리가 커진다. 제가 경이에요. 박 여사가 움찔한다. 아니에요. 경이는 아기예요.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게 40년이 지났잖아요. 40년? 박 여사가 고개를 젓는다. 무슨 소리예요? 어제 나왔는데. 의사가 내 어깨를 잡는다. 박 여사님, 지금 과거와 현재를 구분 못하세요. 40년 전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무릎이 꺾인다. 그럼 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세요. 언제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박 여사가 중얼거린다. 경이야, 어디 갔어? 엄마가 찾는다. 아기 목소리로 온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무너진다. 겨우 찾았는데. 겨우 엄마를 찾았는데. 이제 엄마가 나를 잊었다. 복도. 강민준이 벽에 기대서 있다. 얼굴이 창백하다. 누나. 나는 그냥 지나치려 한다. 누나, 어머니가 곧 나아지실 거예요. 언제요? 그건 모르잖아요. 언제 돌아올지, 돌아오기는 할지. 나는 돌아선다. 저는 지쳤어요. 누나, 40년을 혼자 살았어요. 겨우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는 저를 모르잖아요. 어머니는 치매세요. 어쩔 수 없어요. 알아요. 내가 소리친다. 알아요. 어쩔 수 없는 거. 하지만 목이 맨다. 전 너무 힘들어요. 누나,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요양보호사로 오미숙으로. 그런데 갑자기 재벌가 딸이 되고 엄마가 생기고. 하지만 그 엄마는 저를 못 알아보고. 나는 벽에 기댄다. 전 누구예요? 오미숙이에요? 박경이에요? 누나는 누나예요.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젓는다.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선다. 어디 가세요? 집에요. 센터 나가려는데 강민준이 쫓아온다. 누나, 어머니 곁에 있어주세요. 왜요? 어머니가 누나 필요해요. 저를 모르는데요. 그래도 누나는 어머니 딸이에요. 나는 멈춘다. 딸. 이 단어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 5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단어. 이제 듣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미안해요. 뭐가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누나, 잠깐 쉴게요. 며칠만. 나는 센터를 나선다. 강민준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만 돌아보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싼다. 옷, 책, 사진. 오미숙의 흔적들. 이걸 들고 어디로 가야 할까? 모르겠다. 그냥 떠나고 싶다. 이 모든 것에서 문 앞에 선다. 손잡이를 잡는다. 그때 핸드폰이 울린다. 윤미란 여사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는다. 여보세요. 미숙 씨, 나 윤미란이에요. 네. 순자 봤어요? 봤어요. 어때요? 저를 모르시더라고요. 윤 여사가 한숨을 쉰다. 알아요. 방금 병원에서 연락받았어요. 나는 입술을 깨문다. 미숙 씨. 네. 도망치지 마요.
나는 말문이 막힌다. 힘든 거 알아요. 40년이 하루아침에 메워지지 않는 거 알아요. 하지만 윤 여사의 목소리가 떨린다. 순자는 40년 동안 당신을 찾았어요. 이제 찾았는데 당신이 떠나면 안 돼요. 나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모르는데 제가 거기 있어서 뭐 해요? 순자는 당신이 필요해요. 지금은 기억 못해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언젠가가 언제예요? 모르죠. 하지만 기다려야죠. 나는 눈물이 난다. 저는 평생 혼자였어요. 기다리는 것도 지쳤어요. 알아요. 윤 여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가 있고 동생이 있어요. 나도 있고요. 전화 너머로 윤 여사의 따뜻함이 느껴진다. 나는 주저앉는다. 무서워요. 뭐가요? 가족이 생긴 게 잃을까봐 무서워요. 윤 여사가 조용히 말한다. 사랑하면 무서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사는 거예요. 나는 한참을 운다. 전화를 끊고 짐가방을 내려놓는다. 창밖을 본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다.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떠날까 남을까? 오미숙으로 살까 박경희로 살까?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안다. 301호에 누워있는 노인. 저 사람은 내 엄마다. 40년을 찾던 내 엄마. 그리고 나는 40년을 찾던 그 딸. 떠날 수 있을까? 정말 나는 알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결정을 내렸다. 센터로 간다. 301호 문을 연다. 박 여사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다. 눈은 떠있지만 허공을 본다. 여사님, 내가 부른다. 박 여사가 나를 본다. 역시 못 알아본다. 누구세요? 나는 침대 옆에 앉는다. 저는 오미숙이에요. 요양보호사예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군요.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여사님, 제가 옆에 있을게요. 기억하실 때까지. 박 여사가 나를 본다. 왜요? 그냥요. 나는 여사의 손을 잡는다. 제가 여사님 딸은 아니지만 딸처럼 있을게요. 박 여사가 희미하게 웃는다. 고맙네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본다. 나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 손을 놓지 않는다. 언젠가 엄마가 돌아올 것이다. 나를 기억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딸로서 2주가 지났다. 나는 매일 301호에 간다. 박 여사는 여전히 나를 못 알아본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아침마다 인사한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오미숙이에요. 박 여사는 매번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나를 본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나는 계속한다. 밥을 먹인다. 약을 챙긴다. 산책을 시킨다. 옷을 갈아입힌다. 머리를 빗겨준다. 밤에는 책을 읽어준다. 박 여사는 가끔 물어본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냥요. 여사님이 좋아서요. 그럴 때마다 박 여사는 희미하게 웃는다. 고맙네요. 어느 날 오후, 나는 박 여사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랍을 열었다가 그것을 발견했다. 낡은 상자. 안에는 분홍 신발 한 짝이 들어있다. 40년 된 신발. 내가 태어났을 때 신었다는 그 신발. 나는 신발을 꺼내본다. 작다. 아기 손바닥만 하다. 이게 정말 내 거였을까? 박 여사가 침대에서 나를 본다. 뭐 보세요? 아, 이거요. 나는 신발을 들어 보인다. 예쁜 신발이네요. 박 여사가 관심을 보인다. 그쵸. 아기 신발이에요. 아기. 박 여사의 눈빛이 흔들린다. 누구 거예요? 여사님 딸이요. 딸.
박 여사가 고개를 갸웃한다. 나 딸 없는데요. 있어요. 경이라고. 나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경이. 박 여사가 그 이름을 되낸다. 경이.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경이가 누구예요? 여사님 딸이에요. 40년 전에 낳으셨어요. 40년. 박 여사가 고개를 숙인다. 이마를 짚는다. 머리가 아픈 것 같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경이. 박 여사가 중얼거린다. 내 딸. 경이. 손이 심하게 떨린다. 나는 황급히 간호사를 부르려 한다. 하지만 박 여사가 내 손을 잡는다. 기다려요. 여사님? 뭔가 떠올라요. 박 여사가 나를 본다. 눈빛이 달라졌다. 당신이. 저요? 경이. 아니, 이름이. 오미숙이에요. 아니야. 박 여사가 고개를 젓는다. 다른 이름이 있어. 분명히. 그녀가 내 얼굴을 자세히 본다. 왼손 보여줘요. 네. 왼손. 나는 왼손을 내민다. 박 여사가 내 새끼손가락을 본다. 흉터를 쓰다듬는다. 이거. 네. 이 흉터. 박 여사의 눈이 커진다. 경의 손가락. 똑같은 흉터. 여사님. 당신이. 박 여사의 손이 심하게 떨린다. 나는 분홍 신발을 그녀 손에 쥐어준다. 여사님 이거 보세요. 경의 신발이에요. 박 여사가 신발을 본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경이야. 목소리가 떨린다. 내 딸. 경이야. 박 여사가 나를 본다. 이번엔 다르다. 또렷한 눈빛. 날 알아보는 눈빛. 경이야. 내가 맞지? 나는 숨이 멎는다. 여사님. 저를 아세요? 알아. 엄마가 알아. 박 여사가 나를 꼭 끌어안는다. 내 딸. 내 경이. 엄마. 나도 여사를 안는다. 엄마. 처음으로 제대로 부른다. 엄마라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운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강민준이 달려왔다. 간호사가 연락한 모양이다. 어머니. 그가 방으로 뛰어들어온다. 박 여사가 고개를 든다. 민준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다 기억났어. 박 여사가 나를 본다. 경이야. 내 오빠야. 강민준이 멈춘다. 어머니. 누나를.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내 딸인데. 박 여사가 웃는다. 강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어머니. 그가 무릎을 꿇는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박 여사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지. 그리고 나를 본다. 경이도.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기억했어. 박 여사가 두 자녀의 손을 잡는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진짜 가족. 세 사람은 손을 꼭 잡는다. 저녁. 윤미란 여사가 찾아왔다. 순자. 미란아. 두 노인이 껴안는다. 다 기억났다며? 응. 다 기억났어. 박 여사가 윤 여사 손을 잡는다. 고마워. 40년 동안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였어. 윤 여사가 나를 본다. 경이야. 네, 윤이모. 이제 그렇게 불러도 되죠? 나는 웃는다. 윤 여사가 내 손을 꼭 쥔다. 잘 찾았어. 정말 잘 찾았어. 네. 너희 엄마가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지 알아? 알아요. 이제 알아요. 윤 여사가 박 여사를 본다. 순자야, 이제 마음 편해졌어? 응. 40년 만에 처음으로. 박 여사가 나를 본다.
경희야. 네, 엄마. 엄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뭐든지요. 날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엄마 손을 꼭 잡는다. 엄마 용서할 게 없어요. 있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잖아.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약했어. 용기가 없었어.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아빠 말 듣고 강제로 결혼하고 너를 찾지도 못하고.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야. 어쩔 수 있었어. 엄마가 더 강했으면, 더 용감했으면. 나는 엄마를 꼭 안는다. 엄마, 그만해요. 이제 우리 만났잖아요. 박 여사가 흐느낀다. 고마워, 경희야. 이런 엄마 딸로 인정해줘서. 엄마. 나도 운다. 엄마는 좋은 엄마예요. 아니야. 좋은 엄마예요. 40년 동안 절 잊지 않았잖아요. 나는 엄마 얼굴을 본다. 분홍 신발 한 짝을 40년 동안 간직한 엄마. 매일 밤 기도하며 딸을 찾던 엄마. 그게 좋은 엄마 아니고 뭐예요? 박 여사가 웃으며 운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오래 껴안고 있었다. 그날 밤,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센터 식당이 아니라 박 여사 방에서. 강민준이 음식을 준비해왔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누나 좋아하실 것 같은 거. 식탁에 음식이 가득하다. 자, 먹어요. 박 여사가 내 그릇에 반찬을 담아준다.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엄마도 드세요. 강민준도 젓가락을 든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밥 먹네요. 그는 웃는다. 어릴 때 엄마랑 아빠랑 셋이서만 먹었는데 이제 넷이네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네. 이제 가족이 늘었어. 모두 밥을 먹는다. 따뜻한 침묵이 흐른다. 행복한 침묵. 박 여사가 문득 말한다. 경희야. 내 엄마. 내 아빠 얘기 들었지? 네. 엄마가 찾아볼게. 김재훈 씨. 내 친아버지. 강민준이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어머니, 40년이 지났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해봐야지. 박 여사가 내 손을 잡는다. 경희는 아빠 얼굴 볼 권리가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덧붙인다. 하지만 천천히 해요. 지금은 엄마만으로도 충분해요. 박 여사가 눈물을 닦는다. 고마워. 강민준이 말한다. 누나, 저희 집으로 이사 오세요. 네. 어머니랑 같이 사세요. 큰 집 있어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경희야. 엄마랑 같이 살자. 나는 잠시 망설인다. 하지만 이내 웃는다. 네. 그럴게요.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됐다. 며칠 후. 박 여사는 센터에서 퇴원했다. 치매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 의사는 말했다. 가족을 찾은 게 가장 큰 치료였습니다. 우리는 강민준의 집으로 이사했다. 큰 집이었다. 방도 많고 정원도 있고. 내 방도 마련됐다.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인다. 침대는 푹신하고 옷장은 넓고.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옆방에 엄마가 있다는 것. 밤마다 엄마가 내 방에 온다. 잘 자니? 네, 엄마. 불편한 건 없어? 없어요. 박 여사가 내 이불을 덮어준다. 잘 자, 우리 딸. 엄마도 잘 자요. 박 여사가 나가려다가 돌아선다. 경희야. 네. 사랑해. 나는 눈물이 난다. 55년 만에 처음 듣는 말. 나도 사랑해요, 엄마. 박 여사가 환하게 웃는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는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운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다. 40년. 긴 시간이 지나 드디어 엄마와 딸이 만났다. 그리고 이제 함께 살아갈 것이다. 가족으로.
6개월이 지났다. 봄이 왔다. 정원에 꽃이 피었다. 노란 개나리, 분홍 진달래. 나는 정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다. 옆에는 엄마가 앉아 있다. 경희야, 저기 나비 봐. 어디요? 저기. 노란 나비. 엄마가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정말 예쁘다. 우리 둘은 나비가 날아가는 걸 가만히 본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다. 요즘 나는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뒀다. 강민준이 회사 일을 맡기고 싶어 했지만 사양했다. 대신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다. 55살에 새로 시작하는 공부. 어렵지만 재미있다. 엄마는 치매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 약을 꾸준히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가끔 깜빡깜빡하지만 나를 잊는 일은 없다. 매일 아침 내 방문을 두드린다. 경희야, 일어났니? 네, 엄마. 일어났어요. 아침 먹자. 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는다. 강민준도 함께. 이제는 자연스럽다. 가족의 아침 식사. 어느 날 오후, 엄마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경희야, 잠깐 시간 있어? 네, 엄마. 엄마는 손에 낡은 상자를 들고 있다. 이거 보여줄게. 뭔데요? 내 어릴 적 거. 엄마가 상자를 연다. 안에는 분홍 신발, 낡은 사진 몇 장, 아기 옷이 들어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응. 엄마가 40년 동안 간직한 거야. 엄마가 사진 한 장을 꺼낸다. 흐릿한 사진. 젊은 엄마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다. 이게 나고 이게 너야. 나는 사진을 받아든다. 처음 보는 내 모습. 아기였을 때. 엄마가 말한다. 하루밖에 못 안아봤어.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너를 데려갔으니까. 엄마. 하지만 이 사진은 남았어. 몰래 찍은 거야. 엄마의 손이 떨린다. 이것만 보면서 40년을 살았어. 나는 엄마 손을 잡는다. 이제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엄마가 웃는다.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나도 웃는다. 두 사람은 한참 옛날 물건들을 들여다본다. 저녁. 강민준이 서재로 나를 불렀다. 누나, 잠깐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강민준이 서류를 꺼낸다. 사립탐정 보고서예요. 내가 놀라본다. 뭐에 대한? 김재훈 씨. 누나 친아버지요. 나는 숨을 멈춘다. 찾았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강민준이 보고서를 펼친다. 김재훈. 75세. 현재 강원도 춘천에 거주. 군대 제대 후 행방불명됐다가 10년 전부터 춘천에 나타났대요. 혼자 사세요? 네. 독거노인이시래요. 나는 보고서를 본다. 흐릿한 사진 한 장. 마른 체구의 노인. 이분이 제 아버지일까요? 확인해 봐야 해요. DNA 검사 같은 거. 나는 망설인다. 누나, 어떻게 할래요? 엄마는 아세요? 아직 안 말씀드렸어요. 누나 의견 먼저 듣고 싶어서. 나는 창밖을 본다. 아버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 엄마처럼 나를 찾아 헤맸을까? 아니면 잊고 살았을까?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궁금하다. 확인해봐요.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춘천으로 향했다. 나, 엄마, 강민준. 세 사람이 차를 타고 간다. 엄마는 내내 긴장한 얼굴이다. 괜찮으세요, 엄마? 응. 그냥. 떨려서. 저도요. 박 여사가 내 손을 잡는다. 경희야,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면 어쩌지? 괜찮아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만약에 맞으면? 나는 잠시 생각한다. 그럼 인사드려야죠. 엄마가 고개를 끄덕인다.
차는 좁은 시골길로 들어선다. 사립탐정이 알려준 주소. 작은 단층집 앞에 차가 선다. 여기에요. 강민준이 말한다. 우리는 차에서 내린다. 대문 앞에 선다. 초인종을 누른다. 잠시 후 문이 열린다. 마른 노인이 나온다. 보고서 사진 속 그 사람. 누구십니까? 노인이 묻는다. 저희. 김재훈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박 여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선다. 재훈 씨. 나. 순자예요. 노인의 얼굴이 굳는다. 순자. 박순자. 기억 안 나세요? 노인의 눈이 커진다. 순자. 박순자. 그가 비틀거린다. 당신. 정말 순자예요? 네.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노인도 운다. 순자. 40년 만에. 그는 주저앉는다. 우리 아기. 우리 경이는. 박 여사가 나를 앞으로 밀어낸다. 여기 있어요. 살아있어요. 노인이 나를 본다. 떨리는 눈으로. 당신이. 경이.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저. 박경이에요. 노인이 흐느낀다. 살아있었구나. 우리 딸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진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 처음 부르는 말. 낯설지만 따뜻하다. 노인은 나를 꼭 안는다.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빠가 너무 약했어. 나는 아버지를 안는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40년 동안의 이야기. 아버지는 군대 제대 후 엄마를 찾아갔다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결혼한 뒤였다. 아기는 죽었다는 말을 듣고 무너졌다고 했다. 방황하다가 술에 빠졌다고. 20년을 술로 살았다고. 10년 전 술을 끊고 춘천에 정착했다고. 하지만 매일 경희를 생각했다고. 죽은 줄 알았던 딸을. 아버지도 울었다. 엄마도 울었다. 나도 울었다. 강민준도 눈을 붉혔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됐다. 한 달 후. 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이사 왔다. 처음엔 사양했지만 엄마가 설득했다. 같이 살아요. 이제라도 가족으로. 아버지는 결국 받아들였다. 이제 우리 집 식탁에는 네 사람이 앉는다. 엄마, 아버지, 나 강민준. 저녁마다 함께 밥을 먹는다. 오늘 하루 어땠어? 엄마가 묻는다. 좋았어요. 아버지가 대답한다. 정원에 토마토 심었어요. 그래요? 잘 자랄까요? 잘 자라죠. 매일 물 줄 거예요. 아버지는 요즘 정원 가꾸기에 푹 빠졌다. 매일 꽃을 심고 채소를 키운다. 덕분에 정원이 아름다워졌다. 강민준이 말한다. 아버지, 내일 병원 가셔야 해요. 검진 날이에요. 알아요. 갈게요. 아버지는 이제 강민준을 아들이라 부른다. 강민준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다.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이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는다. 엄마가 내 손을 잡는다. 경희야, 행복하지? 네, 엄마. 엄마도 행복해. 나도요. 우리는 함께 웃는다.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6개월 전만 해도 나는 혼자였다. 55년을 혼자 살았다. 부모도 형제도 가족도 없이.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동생이 있다. 가족이 있다. 늦었지만 만났다. 40년이 걸렸지만 다시 만났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것이다. 가족으로. 창밖으로 별이 보인다. 반짝이는 별들. 나는 눈을 감는다. 엄마 목소리가 들린다. 잘 자, 우리 딸. 나도 중얼거린다. 잘 자요, 엄마.
그리고 잠이 든다. 따뜻한 잠. 평생 처음 자는 가족이 있는 집에서의 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온다. 엄마가 문을 두드린다. 경희야, 일어나. 아침이야. 네, 엄마. 일어났어요.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연다. 정원에서 아버지가 꽃에 물을 주고 있다. 거실에서는 강민준이 신문을 읽는다. 부엌에서는 엄마가 아침을 준비한다. 평범한 아침. 하지만 내게는 기적 같은 아침. 나는 미소 짓는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간다. 가족에게로. 6개월 전 요양원에서 만난 낯선 노인. 그 노인은 나를 경이라고 불렀다. 나는 몰랐다. 그 노인이 내 엄마인 줄. 40년을 나를 찾아 헤맨 엄마인 줄. 하지만 이제 안다. 그리고 함께 산다. 엄마, 아버지, 동생과 함께. 늦었지만 괜찮다. 지금이라도 만났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잃어버린 40년을 채워갈 것이다. 사랑으로, 가족으로, 함께. 에필로그. 1년 후. 박경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자신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박순자 여사는 건강을 되찾았다. 치매 증상은 거의 사라졌다. 매일 남편과 함께 정원을 가꾼다. 김재우는 딸,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산다. 잃어버린 40년을 되찾은 것처럼. 강민주는 누나를 자랑스러워한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리고 내 사람은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는다. 웃으며 이야기하며. 가족으로. 정원에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간다. 아버지가 심은 토마토. 엄마가 물을 준 토마토. 가족이 함께 가꾼 토마토. 여름이 오고 있다. 따뜻한 여름이.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누구나 가족을 그리워합니다. 혈연이든 인연이든. 함께할 사람을 찾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그것이 가족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